병원은 밤이 되면 다른 소리를 낸다. 병원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 그러나 밤의 병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다. 낮에는 발걸음이 겹치고 말소리가 이어지고 어딘가 항상 사람이 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면 병원은 갑자기 넓어진다. 복도는 길어지고 형광등의 간격은 멀어지며 소리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온다. 낮에는 이동을 돕는 기계였던 엘리베이터도 밤이 되면 하나의 밀폐된 공간이 된다. 혼자 타면 자기 숨소리가 들리고 바닥의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에 전해진다. 그리고 대학병원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진다. 새벽에 그 엘리베이터는 가끔 없는 층에 멈춘다. 처음 들었을 때는 누구나 웃어 넘긴다. 병원은 크고 층도 많고 표시가 헷갈릴 뿐이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항상 이런 말로 끝난다. 이상한 건 다들 같은 층을 말한다는 거야. 이 버튼에 없는 숫자. 그 병원에는 수십 개의 층이 있다. 지상, 지하, 환자동, 연구동, 연결동. 엘리베이터 버튼은 촘촘하게 늘어서 있고 누군가 처음 타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잠시 망설이게 된다. 야간 근무자들은 대부분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 지하에서 응급실로, 병동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손은 거의 자동으로 버튼을 누른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약품을 옮기기 위해 한 간호사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그녀는 잠시 멈췄다. 버튼 사이 자신이 늘 보던 숫자들 사이에 익숙하지 않은 표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주 미세하게 지워진 듯한 숫자. 마치 한때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진 것처럼. 그녀는 그게 단순한 스크래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자기가 가야 할 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녀는 분명히 눌렀던 층이 아닌 곳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걸 느꼈다. 딩. 문이 열렸다. 표시판에는 숫자가 떠 있지 않았다. 층수는 비어 있었다. 그녀가 본 건 불이 거의 꺼진 길고 너무도 조용한 복도였다. 병원 아니었지만 어딘가 병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순간이 이 병원에서 사람들이 특정 엘리베이터를 피하게 되는 이유가 될 거라는 걸. 산불이 꺼진 층. 문이 열렸을 때 간호사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곳은 병원 안이 분명했다. 바닥의 재질, 벽의 색, 천장의 구조까지 익숙한 병원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 층은 사용 중인 공간이 아니었다. 형광등은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나머지는 꺼져 있었다. 멀리까지 이어진 복도는 마치 병원이 끝없이 늘어진 것처럼 보였다. 환자도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다. 이상한 점은 공기가 달랐다는 것이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도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없었다. 완전히 멈춘 공간. 엘리베이터 안의 불빛만이 그 층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유독 선명했다. 그녀는 문이 다시 닫히기를 기다렸다. 보통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내리지 않으면 몇 초 뒤 자동으로 문을 닫는다. 하지만 그날은 문이 닫히지 않았다.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문은 열린 채로 그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내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버튼 불빛이 모두 꺼졌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녀가 그 층에 완전히 발을 디딘 순간 문은 천천히 닫혔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경고음도 없었고 문이 닫힙니다 라는 안내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엘리베이터는 사라졌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주변에는 어디에도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복도는 좌우로 갈라져 있었고 어느 쪽도 병원답지 않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뒤돌아 엘리베이터를 다시 부르려 했다. 그러나 버튼은 보이지 않았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자리에는 그저 평범한 벽만 남아 있었다. 마치 애초에 문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날 밤 근무 시간 안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동료들은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지쳐 잠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출근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었고 엘리베이터 CCTV에는 그녀가 문 앞에 서 있는 장면까지는 분명히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그 층에 들어간 순간부터 기록은 끊겼다. 그리고 병원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엘리베이터는 가끔 사람을 내려놓는다. 모두가 같은 층을 말한다. 그녀가 사라진 뒤 병원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다. 야간 근무자의 개인적인 실종 사건으로만 조용히 처리되었다. 그러나 병원 안에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몇 달 전부터 각기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멈췄다. 표시가 없는 층이었다. 문이 열렸을 때 병원 같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는데도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가장 기묘한 건 그들이 묘사한 그 층이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점이다. 불이 절반만 켜진 긴 복도, 기계 소리가 없는 병원, 멀리서 들리는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 그리고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직감.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피곤해서 그렇다는 말을 스스로에게도 상대에게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야간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게 되었다. 특정 번호가 적힌 엘리베이터. 낮에는 아무 문제 없는 그저 평범한 기계. 하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선택했다. 누가 정해준 규칙은 아니었다. 그저 거기는 밤에 타지 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뿐이었다. 남겨진 물건. 어느 날 청소 직원이 야간에 엘리베이터 내부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닥 구석에 작은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병원 바닥은 쉽게 젖지 않는다. 습기도 거의 없고 항상 건조하게 유지된다. 그런데 그 자국은 마치 젖은 손으로 잠시 바닥을 짚었다가 떼어낸 것처럼 보였다. 그 옆에는 작은 금속성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간호사들이 유니폼에 달고 다니는 이름표의 고리였다. 병원은 그 물건이 사라진 간호사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가 그날 밤 입고 있던 유니폼에서 빠져나간 것. 문제는 그 물건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엘리베이터는 그녀가 내린 뒤 단 한 번도 그 층에 다시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아직 운행 중인 공간에 남아 있었다. 마치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내려간 게 아니라 아직 안에서 근무 중인 거 아닐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피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7 다시 열린 문. 그 이후로도 그 엘리베이터는 낮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움직였다. 환자를 태우고 의사를 실어 나르고 방문객들을 층마다 내려주었다. 낮에 병원에서 그 엘리베이터는 그저 하나의 기계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람들은 무언의 선을 그었다.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는 이제 이런 말이 생겼다. 그거 타면 일 끝나고 집에 못 갈 수도 있어. 그 말은 미신처럼 들렸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새벽 한 인턴 의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는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응급실에서 호출을 받고 급히 이동해야 했다.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바로 그 문제의 기계였다. 문이 열리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탔다. 버튼을 누르고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표시판이 비어 있었다. 층수가 떠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딩. 문이 열렸다. 그가 본 건 병원 아니면서 병원이 아닌 공간이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공기가 죽어 있었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소리처럼 들렸지만 분명한 단어는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문이 닫히는 걸 바라봤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정상적인 층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이 열렸을 때 저 안에 누군가 이미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8병원이 남긴 선택. 이 사건 이후 병원은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 야간에 그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운행하지 않도록 설정을 바꿨다. 특정 시간 이후에는 버튼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야간 효율 조정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그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 새벽 깊은 시간에 그 엘리베이터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고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문이 닫히는 장면. CCTV에는 그 장면이 잠깐씩 남아있다. 문이 열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 보이고 다시 닫힌다. 그리고 표시판에는 여전히 어떤 층의 숫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한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근무자가 있는 것 같다. 병원은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병원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분명한 인식이 있다. 그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사람만을 태우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구 남아있는 사람들. 사라진 간호사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조금씩 사라졌다. 근무표에서 지워지고 연락망에서 빠지고 새로운 인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병원은 늘 그렇게 움직인다. 누군가 떠나도 공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아직도 가끔 나온다. 그때 그 사람 말이야.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진 그녀를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건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기보다 공간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괜히 발걸음을 멈춘다. 문이 열려 있어도 한 박자 늦게 들어간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엘리베이터를 선택한다. 그 선택은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 그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처럼 보인다. 마치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시 표시되지 않는 층. 병원은 여전히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 응급실은 밤에도 사람을 맞이하고 복도는 낮과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밤의 병원은 낮과 다른 규칙을 가진다. 낮에는 사람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밤에는 공간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표시되지 않는 층. 버튼에 없는 숫자. 기록되지 않는 도착. 그 엘리베이터는 오늘도 낮에는 아무 일 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아주 가끔 아무도 누르지 않은 호출에 응답한다. 문이 열리고 아무도 타지 않는다. 문이 닫히고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직 그 안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가 밤에 드러내는 또 하나의 층.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대,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 공간.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매일 그 옆을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어딘가를